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방송 출연하는 거지만 곤충에 미친 사람,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 이장주입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또 촬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촬영 계획이 아마존이라는 촬영 계획이 있었어요. 8월 12일 날 페루를 가거든요. 아마존에. 그때 이후에 이제 아마존에 가서 실제로 촬영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디린에 가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개미의 천국 아마존은 제가 이제 아마존에 있는 개미들을 좀 소개해드린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일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개미의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개미,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더 특별한 특징을 가진 개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린, 베트남 디린의 곤충들 그 다큐멘터리는, 디린에 제가 갔을 때 이제 곤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곤충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이제 영상에 대한 이제 뭐 아마존이나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다큐멘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폭이 넓은 그런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을 저희가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더 신기하잖아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촬영한 다큐멘터리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배를 타고 약 3시간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동행할 헌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무언가 이상하게 생긴 집이 보입니다. 바로 흰개미들의 집이죠. 이 집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흰개미들이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흰개미들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던 중 거대한 흰개미 집을 발견합니다. 그 조각을 살펴보기 위해 조금 채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머리와 갈색 몸을 가지고 있죠. 그때 흰개미들을 노리고 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흰개미를 사냥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군요. 더욱 다양한 개미들을 관찰하기 위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발 아래에서 무언가 나르는 개미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꾼개미들입니다. 이꾼개미는 나뭇잎을 잘라 집으로 가져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버섯 농사의 거름으로 만들어 주식을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거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나뭇잎을 자르고 나릅니다. 이꾼개미들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행렬은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집을 세단장하기 위해 찌꺼기들을 나르는 모습이군요. 오늘도 여전히 나뭇잎을 잘라 나르는 이꾼개미들입니다. 끝없이 나르고 끝없이 이동하는 개미들이죠. 더 깊은 아마존 정글 속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때 한 나무에서 심상치 않은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케톤입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의 집 주변을 경계하고 경비를 섭니다. 또한 아주 화가 많아 호전적인 성격이죠. 보통 나무 껍질 안쪽에서 모여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때론 겁을 먹고 숨기도 하는군요. 다케토는 하트 모양의 머리와 아주 무시무시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죠. 개미들은 각자 각양각색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개미들도 아주 특이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죠. 끝이 없는 행렬을 보여주는 이 개미는 바로 군대개미입니다. 군대개미는 아주 긴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병정개미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길목, 나뭇가지, 풀숲, 어디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동을 꺼리지 않습니다. 군대개미가 바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탈을 하러 가는 듯 보이는군요. 군대개미는 주로 다른 개미들을 약탈하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아주 호전적이고 포악하죠. 이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군요. 이 녀석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턱과 개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턱으로 사냥을 하고 다른 적들과 싸우죠. 고무장갑을 뚫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길목에 생기는 장애물들은 가차없이 공격해버립니다. 길목을 막은 손을 거침없이 타고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게 바로 군대개미의 삶의 방식이죠. 지구에는 아주 다양한 장소에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떠나볼 장소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동 동부에 있는 나라로 인구 약 9,800만 명의 아주 긴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베트남이라고 하면 관광을 먼저 생각하지만 오늘 저희는 생물을 찾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숲속으로 가려면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 하죠. 이동하는 순간에도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생물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네요. 베트남의 숲은 마치 정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아주 울창하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베트남 디린의 한 숲속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세가 되게 험한데 지금 생물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네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를 하던 도중 생물을 발견한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서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식초정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식초 냄새를 뿜기 때문에 이제 식초정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위험한 그런 정갈들은 아닌데 제가 요걸 이게 채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방생하도록 하고 더 다양한 생물들 한번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정갈은 매우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정갈은 사람을 찝을 수 있게 발달한 집게와 달리 식초정갈은 사람을 찝지 못하는 구조의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정갈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세트산과 카르니틴산의 혼합물을 뿌리는데 식초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이 식초정갈이라고 붙여진 거죠. 성격이 매우 순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디리는 생물들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찾았다라고 할 만한 생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부터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게 습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생물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 함께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저 멀리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녀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끼사마귀입니다. 이끼사마귀는 나무에 붙어있는 이끼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몸집이 크지 않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끼로 변장하여 보호를 받는 거죠. 수컷 암컷 모두 작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와 성체 모두 이끼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산속은 점점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디린의 숲속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낮에는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숲속에서 생물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하여 등화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에서 단 하나 등화의 빛에 무언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등화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력적인 생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등화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밤에 랜턴을 켜고 생물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 주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런 나무 주변 나무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가지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약간 탁 트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랜턴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약간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벌써 날라왔는데 아마 이런 주변에 좀 날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 개체는 오각불 장수풍뎅이입니다. 오각불 장수풍뎅이라는 이름은 수컷에게 뿔이 5개 달렸다고 해서 오각불 장수풍뎅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뿔을 5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갑은 주황색을 띠고 있고 가슴과 머리 부분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흥분되는 마음을 안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7일까지 어두운 숲속을 헤쳐나가고 있죠. 걷고 또 걸어도 미끄러운 돌들과 나무 그리고 풀만 보일 뿐 특별한 생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걷는 도중 거대한 나무를 만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는군요. 바로 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대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 신기하게도 노란색과 파란색을 띠고 있는 무늬들이 보이는군요. 또다시 신기한 생물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가시대벌레 때문이었군요. 가시대벌레는 온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대벌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모습과 그리고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죠. 이 개체는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어린 개체입니다. 탈피를 다 끝내지 못한 모습이죠. 가까이서 보면 가시가 더욱 뾰족뾰족하게 보입니다. 마치 무기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계인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어떠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거미 때문입니다. 어림잡아 10cm는 넘어갈 만한 거대한 거미군요. 한번 채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재빠른 거미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죠. 그 옆나무에서 아주 귀여운 메가볼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메가볼이 관찰이 되었죠. 크기는 작고 아주 매끈매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계곡을 지나 신기한 물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으로 헤엄치고 있는 걸 저희 가이드분께서 채집을 해주셨죠. 이거는 바로 개코 종류 중 한 종류입니다. 아주 또렷한 눈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죠. 야간 탐사를 끝내고 등화 채집을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은등을 켠 동안 과연 어떤 곤충들이 몰려들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등화를 통해서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벌써부터 많은 곤충들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죠. 반대편에 보시면 좀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나왕들이 보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특이한 풍뎅이까지 날아왔습니다. 이 풍뎅이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풍뎅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흰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매끄러운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큰 갑충들이 날아오길 빌어보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 대벌레는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이는군요.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코뿔소 장수풍뎅이의 일종이군요. 전체적으로 굵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은색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더 없는 게 이상해. 등판에는 점혈이 보이고 아주 큰 뿔이 보이는군요. 아주 몸이 무겁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멋진 그런 장수풍뎅이네요. 계속 날라들잖아요. 이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을 곤충들을 자극시켜서 날라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채집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오각뿔 장수풍뎅이의 암컷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오각뿔 장수풍뎅이 수컷은 많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암컷들만 주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시즌이 맞지 않아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그러니까 다시 움직이네요. 오각뿔 장수풍뎅이 암컷은 전체적으로 국산 장수풍뎅이와 비슷하지만 등 쪽에 주황색으로 발달된 건날개가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등화장비 주변 아주 많은 수의 오각뿔 장수풍뎅이 암컷이 관찰되었습니다. 흙에서 갓 나온 듯한 그런 오각뿔 장수풍뎅이 암컷도 활동을 하고 있었죠. 가니까 사이먼은 그렇게 계속 날라오는 오각뿔 장수풍뎅이 암컷을 뒤로하고 디린의 방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이제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5-6마리가 한 손에 그대로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심지어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안까지 들어가서 물더라고요. 또 심지어 모기뿐만 아니라 거기 샌드플라이라고 하는 바다 이제 모래 같은 지형에서 사는 흡혈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리들하고 같이 섞여서 물리니까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모기는 진짜 어떻게 해도 종을 못 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 주변에서는 진짜 미쳤다고 해요, 저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가지 왜 그런 진짜 오지까지 들어가서 촬영을 또 해서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이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후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또 장수 씨의 여행인 거죠? 네, 그렇죠. 저만의 여행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